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말씀드리는 얘기는 2024학년도 시행계획과 그 다음에 2022,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2024학년도의 고려대학교 의예과 어떤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예비 고3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예비 고1이나 고2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시의 변화의 맥락을 계속 짚어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뭐 2024학년도에서 의대에서 몇 명을 뽑더라 또는 뭐 어느 대학교 내신이 몇 등급이면 붙는다라 이런 내용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좀 부족하거든요. 항상 입시를 데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대학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정리하고 또 이제 다른 대학을 쭉 정리할 거고요.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지역, 충청 지역,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해서 전체를 쭉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나는 가고 싶은 대학이 고려대학교 의예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하지만 고려대 의예과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 경북대를 이해해야 되고요. 경북대를 가기 위해서 전남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이해,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는 많은 변화들이 좀 있죠. 2024학년도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전년도에 선발 인원이 2023학년도에 30명에서 모집 인원이 18명으로 대폭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매우 크게 줄었다. 뭐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전형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그 인원만큼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었나 생각해보면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를 많이 썼다 보니까 결국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졌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 30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다는 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원 자격이 종전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였다가 2024학년도부터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한정이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졸업 예정자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전형의 방법은 학생부 교과 80% 플러스 서류 20%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서류 평가의 반영 비율이 20%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학생부 교과 100% 전형 내신 성적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전형은 내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수능체제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체제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고 한국사를 4를 반영하는데 더 특징적인 것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4개 영역 안에서 과탐의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 또 2과목 평균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탐 2과목 평균이다 하더라도 절사이거나 소수점 이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 이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은 동일 분야 원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신 성적보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능 체제가 워낙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이 가급적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 재수생들에게 유리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재수생 지원이 불가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내교육 등급합의 5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가 원서 지원이 되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졌어요. 불리한 조건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전년도보다 낮은 내신 성적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었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나는 내신 성적은 다소 좀 안 좋지만 수능에 강점이 있다. 수능 체제 충족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오히려 고려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4학년도로 가면 재수생들의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다소 내신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원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악재들이 결국은 경쟁률을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내신 70% 컷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대 모집 인원은 사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23학년도에 보다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다소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는데 수시에서는 63.9%로 1,841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36.1%의 1,03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실 수시의 선발 인원이 좀 줄고요. 정시 선발 인원이 좀 늘고 추세.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고른기회 선발 비율이 좀 늘고 정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커지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 이런 추세가 있는데 여전히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훨씬 더 수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3학년도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인원이 2023학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12명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12명이 비수도권 학생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22학년도에는 2월 인원이 63명, 2021학년도는 157명, 2020학년도에는 162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023학년도로 가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더 이상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을 정시로 넘길 이유도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은 크게 기대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고려대학교의 전형이 매우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사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이 약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고 학생부 종합 비율이 71%예요. 문제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2%, 전남, 전북의 지역인재 비율이 61%,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이 약 40%, 강원 지역이 35%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의대를 가기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의 선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수도권과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도권으로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6개 지원 중에서 3개나 4개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에서 소진한다면 나머지 2개나 3개의 원서 지원을 반드시 수도권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기나 인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용이하다. 마치 근거리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 가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서울, 경기, 인천 쪽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 다 어디를 가야 돼?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시고자 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의 경쟁력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수성을 갖추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꼭 쉬워진 건 아니죠.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일부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요 점도 알아두시게 되어지면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경쟁도 매우 치열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도 어렵지만 이런 분들이 또 반드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으로 주요 대학 쪽으로 우리가 의과대학으로 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려고 한다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대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와 경쟁률의 집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했었던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학까지가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했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의 지원에서 졸업 예정자의 지원으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 고려대학교는 전년도보다 다소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실제 하락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대거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경쟁률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9월에 원서를 쓸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결코 장애 요인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11월 달에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낙관하죠. 그 정도의 수능 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죠. 6월이나 9월이나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좀 부족해도 2달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격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9월에 원서를 쓰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졸업 예정자 많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몰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신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대학교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구간은 어디냐면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인하대나 가천대 같은 학교가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재수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희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신설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27.91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다음 연도에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경희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두 개의 차이는 야, 고려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높은 학교야,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죠. 결국 두 개의 차이는 수능 체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희대학교가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4, 5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희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낮지만 더 높은 내신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고려대학교는 내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지만 내신이 다소 부족해 라고 하면 고려대인 거고요. 또 반대로 나는 수능 최저의 충족은 다소 불안해. 하지만 나는 내신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 전형에서의 높고 낮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시는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또 대학이 정년평가로 획일화되어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대가 연세대나 성균관대 의대보다 높다라고 하는 정의가 성립이 되어질 수 있지만 수시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주역경영의 의대가 예를 들어서 인하대나 가천대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과연 어느 대학과의 적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야 경희대학교 원서를 쓰니까 붙을 것 같고 고려대를 쓰려고 하니까 대학이 너무 높아. 서울대까지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의 관념, 다시 말하면 대학을 서열화시켜서 생각하는 관념은 수시 전형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종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2024학년도부터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형의 차이가 뚜렷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선발 인원은 36명에서 29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재수생 지원이 가능하고요. 1단계에 비해서는 6배수에서 5배수로 줄고 면접은 30%. 배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어떻게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6배수라고 한다면 그만큼 6명 중에 1명이 붙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5배수는 5명 중에서 1명이 붙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려대학교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면접이잖아요. 면접. 자, 일반적으로 의대의 면접의 유형이 여러 가지 면접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2개나 3개나 4개의 방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요소를 하는 MMI 면접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있죠.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딜레마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이 있고 또 세 번째 면접은 학생부만을 가지고 보는 면접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접의 유형이 있는데 그 면접 중에 가장 어려운 면접이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 같은 제시문 기반의 과학적 기본적인 소양이나 학업적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면접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면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려대학교의 면접의 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자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면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게 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문제는 수능 체조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이런 면접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원서 썼어? 학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썼는데 이게 2023학년도로 가진 가능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2024학년도의 학업의 우수형은 사실상 조금 더 어려워졌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일반고 학생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원서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중복 지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면접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며 필요한 경우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시문 기반이라고 면접을 보시면 되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30%, 인성 20%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4개의 등급 합의 5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고 올해 달라진 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6명 정도, 7명 정도 축소했다는 점. 1단계 배수가 6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되어졌다는 점.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에 달라진 점은 1단계의 배수는 5배수로 동일하지만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었어요. 면접의 비중이 늘면서 면접의 방식이 좀 바뀌었죠. 종전에는 계열 적합성이나 학업 우수형이나 면접의 방식이 동일하게 재심원 기반의 면접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상황 재심원 기반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MMI 형식으로 면접이 바뀐 거죠. 근데 MMI 형식하고 좀 바뀐 점은 재심원 기반의 면접의 형태가 일반적인 의학적 딜레마나 아니면 상황 재심원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재심원 기반의 면접과 상황 면접을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면접을 보는 건 맞지만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의대 MMI 형식은 제출서류 기반 면접,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상황 면접을 진행한다면 고려대학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하나가 상황 면접, 상황 면접에서 의학적 딜레마와 관련이 되어진 재심원 기반의 면접을 볼 거고 두 번째에서는 재심원 기반의 면접에서 고려대가 종전에 진행하던 또는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다시 말하면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를 평가합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전형별 평가 역량 반영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성 3개의 요소에서 3개의 전형에서 3개의 평가 요소를 갖는데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인성 이렇게 3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의 70%, 인성의 30%를 두고 있는데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학업 역량의 평가 반영이 없는 이유가 평가 반영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학교 추천은 학업 역량을 아예 평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올바른 이해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이미 학생부 교과의 80%를 반영하고 난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20%를 반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지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80%는 학업 역량으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인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자기개발 역량의 70%, 그 20% 안에서 인성의 30%를 반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반영비율이 높은 거 맞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어떤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은 서류평가 100% 안에서 학업 역량 50%, 그 다음에 자기개발 30%, 인성이 20%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서류평가 100% 안에 학업 역량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 80%를 뺀 나머지 20% 서류평가 안에서 자기개발 역량이 70%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은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를 반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야? 그럼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의 평가. 학생부 종합은 뭐야? 학생부 교과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역량의 평가 반영비율이 높은 전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인식은 항상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이렇게 일방향으로 쭉 놨어요. 수로를 일방향으로 쭉 놨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일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죠. 물이 넘치다 보면 수로는 한 방향으로 정했지만 대학에서는 일방향으로 정했지만 물은 갈지자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선발의 방식, 선발의 어떤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또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형의 방식과 실제 선발되어진 학생들의 전형의 방식,
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종전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업 우수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복 지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겠죠. 왜?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와 학업 우수형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전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전형에 중복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중복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4학년도부터 두 개의 전형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서 고려대학교는 전형의 구별이 매우 뚜렷해졌죠.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 수능체제를 충족 가능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학교 추천.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학업 우수형. 이 학업 우수형은 또 주로 4사고 학생들이 집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열적 합성은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연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졸업연도와 고등학교의 유형,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에 따라서 전형이 구분화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는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모집 인원이 큰 폭에 줄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재수생들이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그런 점은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고 또 재수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입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위기가 될 가능성,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반대로 기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은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고요. 학업 우수형은 36명에서 29명으로 인원이 7명이 줄었고, 계열 적합성은 동일하게 15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고른기회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 고른기회는 국가보험 대상자, 농어촌, 사회배려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해당이 되었습니다. 정시에서는 종전에 25명을 선발하다가 일반 전형에서도 27명으로 늘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되어져서 12명을 선발하는데,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을 뒀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서울대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성적 80%, 학생부 교과 20%,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과 20%가 실질적으로 반영비율이 좀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내신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1.60,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어요. 22.80에서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113%, 내신 성적이 1.6, 70%가 1.20 정도 생각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고려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내신 성적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수능 체제의 높은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대부분 1.1에서 1.2 초반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목할 점은 2023학년도로 가면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격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상당한 비율이, 여기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상당한 비율이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2024학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학업부 수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6.56,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29.89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은 1.47, 그 다음에 70% 컷은 1.6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 또는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 고등학교가 자신의 고등학교에 유리한 점에서 자꾸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으로 만약에 붙으려고 한다. 그럼 또 일반고 중에서 합격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성적은 적어도 1.2 내지 아니면 1.3 초반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신 성적도 문제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어렵고요. 수능 체제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높은 수능 체제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체제 미충족이죠. 결국은 수능 체제 미충족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내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결국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은 그거죠. 내가 졸업자든 졸업 예정자든 결국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교차해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 아니에요. 결국은 대학에서는 매우 유리하죠. 대학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매우 불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2024학년도에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의 우수성과 수능 체제의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면 2023학년도부터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업부 수용은 사실상 원서 지원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들은 유리하죠. 왜냐하면 계열적 합성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로 지배하게 돼?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고, 영재고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해마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비율이 꽤나 높은 학교인데 2023학년도 최초 선발 인원이 25명, 최종 선발 인원이 25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용 인원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전체 의대에서 2월 되어진 인원이 12명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비수도권이었었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찌됐든 졸업 예정자들은 무조건 수시로 고려대학교를 합격하셔야 되고, 수시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어디밖에 없다?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밖에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신 학교 유형별 선발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꽤나 많아요. 106명. 선발 인원. 수시와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06명이고 이 106명의 많은 모집 인원이 결국은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죠.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나의 출신 고등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전형이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18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용에서 29명,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계열잡혀서 15명으로 수시 전형에서의 구분이 세수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도 정시
수능 성적 100%에서 27명,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정력에서 12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과학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4.6%, 영재고가 2.6%, 자사고의 비율이 22.0%,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가 24.5%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외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비율들은 외국 고등학교 선발 비율이 2021학년도에 보면 6.3%, 2022학년도에 6.9%에 314명을 뽑았어요. 외국고 선발 비율이라고 한다면 3년 특례 또는 11년 특례, 그 다음에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전형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카이 의약학 수시 합격자 20% 영재고 과학고 출신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체 선발 인원이 177명일 때 과학고 출신자의 선발 비율이 약 13명, 영재고 출신자의 비율이 39명 해서 전체 비율이 29.4%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의대가 29.4%,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약 의대가 4.7%,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34.7%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와 더불어서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에게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 고려대학교의 전형의 변화, 다시 말하면 중복 지원이 불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성 이렇게 전형이 3개로 구분화되어지면서 결국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또는 출신 연도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전형이 매우 뚜렷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냐 또는 일반고냐 자사고냐 영재고냐 에 따라서 사실상 고려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은 뚜렷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상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계열 적합성을 빼고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충족 비율이 낮아질 거고 충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 하락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몰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높은 수능 최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합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능 최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의 덫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의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또 의대 원서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수능 최저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을 나중에 9월 수능에서 충족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당장 3월, 6월 이 시기에 벌써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만 원서 지원을 전략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현명하게 원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월이나 9월에도 계속 수능이 변동이 심하게 되어지면 수능 성적이 변동이 심하면 원서 지원을 상향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향으로 원서를 쓰면 그냥 재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실패하면 입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서류평가 20%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잘 챙기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잘 챙기시지만 많은 분들이 학생부를 받아보는 시기가 원서 쓸 때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야 그때 뚜껑을 열어보시고 그때 가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는 학생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학생부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다음 학년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내가 활동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 뭔지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뭔지 또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내신 대비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의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컨설팅 받고 학생부를 딱 까보면 그때 문제점들이 참 많다는 거
입시는 특히 수시 전형은 과정 중심의 입시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과정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